안녕하세요. 쉬운 인문학입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IMF 구제금융 최고의 악성 단골고객인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6년 IMF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하던 해인 1956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IMF 구제금융 합의안에 대하여 가결함으로써 총 23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가부도, 즉 디폴트 선언은 몇 번을 했을까요? 1827년에 처음 디폴트 선언을 한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총 9번의 디폴트 선언, 즉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IMF 구제금융은 거의 3년에 한 번씩이고 디폴트 선언, 즉 국가부도는 21년에 한 번씩인 겁니다. 즉 아르헨티나 사는 63세의 국민은 일생 동안 그들의 국가인 아르헨티나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은 21번을 받았고 디폴트 선언, 즉 국가부도는 총 3번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 빚 못 갚어, 배째라고 선언하는 모라토리엄, 즉 지불 유예 기간도 수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혹시 엄마 찾아 산말리를 아시나요? 국내에서 1958년 만화책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1976년부터 2017년까지 TBC, KBS, EBS 대원방송에서 방영된 만화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의 주인공 마르코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출발, 엄마를 찾아가는 험난한 일정을 그렸는데요. 이때 엄마가 가정부로 일하면서 돈을 보내오던 것이 어디냐? 바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였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 즉 국가부도와 IMF 구제금융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경제학 교과서로도 분석이 안 되는 아르헨티나. 첫 번째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늦었다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비약적 성장은 1차 산업 위주의 산업 수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추어서 이를 변화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194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페론의 페론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펼쳐서 민간 기업의 국유화, 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반수출 친내수 정책을 펼쳐나가며 관세를 올렸습니다. 또한 수출품을 저가로 국가가 수매해서 수출한 후 그 차익을 정부가 챙기고 그 돈을 노동자와 빈민을 돕고 내수 사업을 육성하는 데 쓰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출로 경제가 성장한 아르헨티나에게 그것은 독이었습니다. 결국 빈민 구제 정책과 복지 정책은 표면적으로 성공하였지만 그 내막에는 아르헨티나의 국가 재정을 빈곤하게 만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고 막대한 대외 차관 그리고 국가 채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파멸로 이끈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부 정권과 메넴 등이 주도한 신자유정책입니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규제를 줄여나가며 외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앤더스 두 개 주세요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명품 시장을 싹쓸이할 정도로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외자의 급격한 이탈, 해외 자본의 아르헨티나 시장의 유린 등을 통하여
패런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은 마르게 되었고, 이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통화 남발, 국채 발행, 그리고 막대한 대외 차관을 집행함으로써 이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파멸로 이끈 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에 IMF 월드컵이라 칭하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국내의 문제를 대외로 돌리려던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는 더욱더 나락으로 빠집니다. 이후 페론과 군부정권 이후에도 라울 알폰신,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는 페론주의를, 메넴,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신자유정책을 표명하며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어느 정책을 펴든지 간에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 채 계속 디폴트 선언, 즉 국가부도 IMF 구제 금융을 받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축구팀은 대통령구 초청 행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연관되기 싫다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 아르헨티나 상황은 어떨까요? 지속적인 널뛰기 경제로 인하여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페소는 그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이며, 그러다 보니 비공식 외환시장인 암시장, 즉 블루마켓이 아르헨티나 공식 외환시장 규모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담당 장관을 2번이나 경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은 멈출 줄 모르고 2023년 1월 기준 2022년 1월 대비 약 9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100%가 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극빈층도 여전해서 아르헨티나의 총 인구의 약 40%는 여전히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445억 달러, 약 54조 원 상당의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IMF 구제 금융을 치욕으로 여기고 하루빨리 상환하고자 금 모으기까지 한 것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연일 IMF에서 요구하는 긴축 정책 등에 관한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IMF 상환에 대한 의지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쉬운 인문학이었습니다.